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위험 또는 기후 위기는 우리 전쟁 위험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 인류의 그러한 완전히 멸망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그걸 넘어서 지구 생태계,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까지 다 생태계에 어떤 위협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주 전부터 제가 우리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4가지 거대한 변형 또는 4가지 뉴 노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모 사피엔스 인류가 드디어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류가 드디어 정말 100세 인생을 바라보는 노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양극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 인류가 드디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더더욱 요즘에 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그러한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여기 제일 첫 번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구의 지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표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 보면은 육지가 있고 또 바다가 있잖아요. 그 육지와 바다의 표면 온도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18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만약에 인간이 전혀 어떤 그 지구에서 어떤 그 자연스러운 어떤 지표면 변화,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뭐 그냥 그 1850년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그 상단에 있는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과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 인간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경제 활동, 산업화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이 지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850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지표면 온도가 0도 정도였는데 이것이 한 1.1도까지 상승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표면 온도 상승분은 IPCC라고 해서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IPCC, 그러니까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해서 우리 한국말로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가장 최근 발표한 6차 보고서에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850년대 이후에 한 1.1도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더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1950년대 이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인간이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태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구 온난화를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이러한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그것이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50년대 이후에 급작스럽게 나타나고 있어요. 1950년도로 가면 지금부터 한 80년 정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도 되지 않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거의 1도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2020년까지의 그러한 기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최근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올해 2024년도에 발표한 세계 기상기구라고 있어요.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발표한 세계 기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까지 소위 그 지표면 온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도를 보면 이게 그 산업화 이후에 1.1도가 아니라 1.45도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 이후에 다시 또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가 싶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가 요즘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후변화,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지구가 온난화된다, 지표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북극과 남극에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선 살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좀 따뜻해지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1.1도, 최근까지 하면 1.45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육지는 훨씬 더 빠르게 이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다는 상대적으로 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1.1도 상승인데 육지 그 지표면 온도는 1.5도, 그리고 해수면은 1.0도 상승한 걸로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다 뿐만 아니라 극지방은 더더욱 빠른 속도로 그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대기를 흐르는 그 기류가 바뀌게 되고, 기류가 바뀌니까 이게 기상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극지방으로 갈수록, 또 그리고 육지가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류가 바뀌어지면서 이것이 세계 기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홍수가 막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또 경우에 따라 또 가뭄이 나타나고요. 또 굉장히 폭염이 나타나고, 또 반대로 또 굉장히 혹서가 나타나고, 또 태풍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허리케인이 강력해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똑같이 따뜻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기상 이변이 굉장히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따뜻해지면 그냥 뭐 그래 북극, 남극의 어떤 빙하, 영구 동토층 정도 녹겠지. 그게 녹아서 그러면 전반적인 해수면도 상승해지겠지. 뭐 이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기상이변이 많이 나타난다. 그 기상이변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식량을 구하는데 이 그 식량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농사 짓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한 29만 년 정도는 우리가 그냥 떠돌면서 원시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10,000년 전에서 12,000년 전 사이에 첫 번째 초거대 혁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농업혁명이었잖아요. 그럼 농업혁명을 한 이유가 우리 인류가 갑자기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우리 지구의 전반적인 기상 조건이 농사 짓기에 적합해진 거예요. 전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상 첫 번째 지구 온난화는 12,00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12,000년 전에서 한 10,000년 전 사이에 그때 서서히 따뜻해졌고요. 또 한 가지는 전반적인 기상 조건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 전에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상이변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농사 짓기에 적합하게 온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기상이변이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기후를 가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의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이 막 나타나면서 이게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농사 짓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반적인 해수면 상승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식량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많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계절이 분명한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사계절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아주 뜨거운 여름,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 또 전반적으로 또 아열대 기후성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뜨거워진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상이변이 많이 나타나서 이게 뭐 뜨거울 때는 엄청나게 뜨겁고 또 추울 때는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춥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홍수도 굉장히 심하게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태풍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23년도에 그 이상기후 보고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도한 그 자료를 제가 그냥 옮겨온 건데 굉장히 그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뿐만 아니라 2022년도 그렇고 계속 최근에 오면서 점점 더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 세계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그 WEF라고 세계 경제 포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는 이 세계의 그 정말 우리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경제 리더들의 어떤 경제 리더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이제 모여서 회의하는 그러한 그 포럼인데 이 포럼에서 그 발표한 자료인데요.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1490명의 전 세계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위기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여기 보시면 1위가 뭐냐면 이상 기후 현상이다. 2위가 뭐냐면 지구 시스템 변화다. 3위가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 시스템 붕괴다. 4위는 자연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 변화, 더 나아가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구 온난화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고 이것을 사람들이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10개 중에 4개가 상위 10개가 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그 10위 공해 문제도 사실은 이 기후 위기,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지구 위기, 기후 위기는 너무 심각한 문제야. 앞으로 이거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점점 더 이 기후 위기 또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트렌드에서 제가 2016년이 가장 오래된 자료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 2024년 4월까지의 기후위기 또는 지구온난화를 검색어로 해서 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네이버 검색을 했는가를 찾아본 어떤 트렌드인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최근으로 올수록 어때요? 점점 더 이 기후위기라든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다. 그만큼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구온난화가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경제학자지 제가 무슨 지구과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구과학자들이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에 입각해서 현재 지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인류의 어떤 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또 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전반적인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지구 과학자들은 뭐라고까지 하느냐 하면 이제 그동안 5번의 지구에 있어서 대멸종 상황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공룡이 대멸종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뭐냐면 운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구의 여러 가지 어떤 지구의 환경이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대멸종 상황이었는데 이제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러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태계가 다 멸종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그 사진이 녹색의 백조라는 게 사실은 하얀색인데 영어로 하면 스완이라고 하잖아요. 스완. 그래서 백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그냥 쓰는 거고요. 일반 스완이라고 영어로 되는데 녹색 스완이다. 이건 녹색은 사실은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얀색인데, 그래서 하얀색은 보통 우리가 보통 투자 위험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화이트 스완, 백색 스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백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상 못한 어떤 투자 위험을 우리가
블랙 스완이다, 검은색 스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예를 들어서 뭐 9.11 사태가 났다든가, 그래서 뭐 갑자기 어떤 테러 공격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블랙 스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블랙 스완보다는 어쨌든 예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이 이게 점점 더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전반적인 해수면은 어떻게 높아질 것이고, 생물 다양성은 어떻게 점점 더 이게 악화될 것이고, 또 이것이 식량은 어떻게 더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할지는 분명하게 예측이 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어느 상태가 돼가지고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어느 임계점을 확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것이 정말 심각한 상황.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그러한 완전히 멸망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그걸 넘어서 지구 생태계,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까지 다 우리의 그 생태계에 어떤 위협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그 BIS라고 해가지고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해가지고 국제결제은행에서 2020년에 보고한 그 자료의 그 표지 화면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기후위기는 이게 단순하게 지구 과학자들이 굉장히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학자들이 정말 걱정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금융의 측면에서 분석한 지구 위기의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게 블랙 스완이라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위험 또는 기후 위기는 우리 전쟁 위험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잖아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실은 우리의 자원을 거기에 우리가 가서 직접 군대에서 의무 복무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재정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뭐 군사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게 이 기후 변화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일으킨 이런 어떤 위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계속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 이미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응하는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기후변화가 약간 전쟁 위험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위험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위기가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특히 식량 자급률이 일반적으로 50%가 안 된다. 46%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쌀만 100%가 넘고 보리가 27%, 밀은 1.3%밖에 되지 않고요, 옥수수도 4.3%, 콩은 한 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6%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 우리가 그 여러 축산업을 하잖아요. 우리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는데, 그래서 이러한 축산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곡물도 있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한 것이 전 더 정확한 식량 자급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그 곡물 자급률은 20%가 되지 않거든요. 19.5%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무려 7번째로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상이변이 점점 더 심화돼가지고 우리가 수입하는 그러한 농산물 수출국에서 어떤 기상이변 때문에 농업 생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그냥 폭등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농산물 수출을 아예 금지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보통 의식주 얘기잖아요. 거기서 식이 있잖아요.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먹지 않고 살지 못하는데 식량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난해 계속 뭐 식량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 물가 상승이 그래서 3%가 되느니, 특히 우리 식품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거 5%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2배, 3배 막 상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에너지 위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에너지 수입을 사실 100%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석유를 100% 수입하고 석탄도 거의 90% 이상 수입해서 그걸 이용해서
거의 60% 이상의 그런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화석 연료를 이용한 그러한 전력 생산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에너지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다시 또 물가 상승이라는 그러한 문제를 또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 알리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뭐 알리백 해가지고 앞으로 이거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기업에 생산한 그런 제품은 우리가 중간재 수입을 하지 않겠다. 뭐, 이 애플이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알리백, 알리라고 해서, 리뉴어블 에너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해서 생산한 제품 아니면 구매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EU에서는 탄소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앞으로 뭐 철강이라든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가 EU에 수출을 하게 될 때, 이게 앞으로 이거 뭐야, 이거 보니까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면서 생산한 제품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그 제재 조치, 그리고 여러 가지 관세 부과하는 그러한 제출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이것 말고도 우리가 뭐 DDP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EU에 수입되는 해외 제품도 모두 다 생산, 판매, 사용, 재활용 등 모든 그런 생산, 판매, 사용, 재활용 그런 생산 일생 주기의 정보를 모두 다 수집 저장해가지고 이걸 다 공유하겠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제대로 이걸 탄소 배출 많이 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사용하고 또 재활용까지 하는 거죠. 이걸 다 공유함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조치를 지금 EU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IRA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저감법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위 얘기한 재생에너지 또는 이 친환경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의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그러한 제도거든요. 그러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민간 기구라든가 아니면 EU, 미국 이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친환경 방향으로 점점 더 무역 규제를 하고 또 산업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떤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 그것을 넘어서 기후위기는 이게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고 바로 우리나라의 수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